우리나라 10명 중 3명은 비만 환자. 비만이 불러오는 질병만 100여 가지. 매년 약 300만 명의 사람들이 비만으로 사망하고 있는데 절박한 심정으로 청긴술의 도움을 요청한 사람들. 주사도 맞아보고요. 약도 먹어보고 비용도 엄청 많이 몇 100만 원 이상. 제일 많이 붓는 날이 8kg까지 부은 적도 있어요. 하루 만에. 온갖 다이어트를 시도해봤어도 체중 감량이 쉽지 않았다는 지원자들. 대체 이들에게 필요한 다이어트는 무엇일까? 뭐 누가 뺐다더라, 연예인이 뭐 했다더라 이런 똑같은 다이어트는 모든 사람한테 다 해당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 체질에 맞고 내 원인을 충분히 진단을 받은 다음에 거기에 맞는 다이어트를 하셔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비만 해결을 위해 뭉쳤다. 다이어트와 질병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할 3인의 다이어트 전문가. 비만연구의사회 회원이자 가정의학과 전문의 안지연 원장. 도전자의 체중 감량의 의미는요. 제가 볼 때 사망률을 줄여드리는 거예요. 때로는 음식이 약보다 강하다. 음식으로 질병을 치유하는 정세현 한의사. 지방들 그것들을 싹 녹여내서 한마디로 방앗간에서 기름 짤 때 그 짤순이 같은 그런 다이어트를 하실 분들과 만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108kg 비만 환자에서 26kg 감량에 성공한 다이어트의 산증인 권광현 한약사. 제 다이어트의 목표는 장을 살리는 다이어트예요. 장을 살려서 세포를 살려서 다이어트가 될 수 있는 그런 다이어트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자 150여 명 대부분이 비만은 물론 질병도 갖고 있었는데 그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당뇨, 고혈압, 지방간이었는데 비만이 오면 따라오는 흔한 질병인 당뇨, 고혈압, 지방간. 각 질병을 하나의 팀으로 묶어 전문가 한 팀에 2명씩 총 6명의 지원자를 선정하기로 했다. 먼저 안지연 원장은 어떤 사례자들을 선정했는지 들어봤는데 저는 임미수님과 이민서님이 다 당뇨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슐린 호르몬을 잡는 호르몬 다이어트 쪽으로 가고 제일 중요한 거는 당 수치를 떨어뜨리면서 몸이 체지방 분해가 잘 되는 몸으로 가게 하려고 포인트를 잡고 있습니다. 당뇨 질환을 가진 참가자들을 선택한 안지연 원장. 첫 번째 참가자는 키 157cm, 몸무게 86.4kg, 58세 임미순 씨. 그녀의 혈당 수치는 무려 336. 두 번째 참가자는 키 158cm, 몸무게 81kg, 33세 이민선 씨. 혈당 수치 역시 294로 높았다. 당뇨와 비만을 동시에 잡는다. 당뇨팀으로 선정된 임미순, 이민선 도전자. 다음으로 만난 정세현 원장. 그녀는 어떤 기준으로 참가자를 선정했을까? 강선진 씨, 최효진 씨는 여러 도전자분들에서 어떻게 보면 다이어트가 가장 시급한 분들입니다. 두 분 다 간 질환이 있으시고 지방이 간에 굉장히 쌓여 있으면서도 또 혈액이나 또 이제 피하에 있는 복부 이런 쪽에도 지방이 다 쌓여 계셨기 때문에 적체에 있는 지방을 하루빨리 해소하는 게 이제 급선무였습니다. 지방간 환자들의 다이어트를 지도하기로 결심한 정세현 원장. 지방간팀 첫 번째 참가자 강선진 씨. 키 164cm의 키에 몸무게는 무려 99.4kg의 고도 비만인 강선진 씨. 간 수치가 무려 107. 정상인 40보다 2배가량 높은 위험한 상황. 키 165cm. 일반 남성에 비해 작은 키지만 몸무게는 91.4kg이 나간다는 최효진 씨. 최효진 씨 역시 정상보다 간 수치가 높았고 20대 초반부터 10여 년 동안 지방간을 갖고 있었다고 한다. 간을 해독하고 체중을 감량하라. 지방간팀 강선진, 최효진 도전자. 마지막으로 참가자 선정을 앞둔 권광현 한약사. 그는 침묵의 살인자, 고혈압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목했다. 혈압을 관리 안 하면은 어느 순간 갑자기 혈압이 높아지게 되면은 혈관이 터져버리게 되거든요. 즉 이분들에게 다이어트라는 것은 새 삶을 얻는 거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권광현 한약사가 선택한 중증 고혈압 환자들. 첫 번째 참가자는 키 165cm, 몸무게는 무려 141.1kg, 혈압 수치 161, 20여 년 넘게 고혈압을 앓고 있다는 엄창윤 씨. 두 번째 참가자는 키 154cm에 몸무게 67.1kg,
참가자들 중 무게는 덜 나가지만 혈압 수치는 160으로 높은 상태였다. 혈압은 내리고 체지방은 줄이고 고혈압팀 엄창윤 주홍자 도전자. 3대 질환을 가진 6명의 참가자들은 과연 다이어트에 성공해 비만과 질병에서 탈출할 수 있을까? 본격적인 다이어트 도전에 앞서 우리는 먼저 다이어트 참가자들의 생활 습관을 관찰해 보기로 했다. 먼저 만나본 참가자는 당뇨팀의 임미순 씨. 폐경이 되면서 아마 시작이 된 것 같아요. 이제 맨 처음에는 당뇨인지 모르고 그냥 검사하러 갔다가 그때는 수치가 300이 넘더라고요, 맨 처음에. 임미수님 같은 경우는 당이 높았다가 낮았다가 반복해서 저혈당 증상을 많이 느끼셨어요. 그래서 그냥 놔뒀으면 아마 저혈당 쇼크로 인해서 잘못하면 치매라든가 거기에서 사망까지 있을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높은 혈당을 잡기 위해서라도 다이어트가 시급한 임미순 씨. 그런데 꿀떡도 맛있겠다. 형형색색 먹음직스러운 떡만 보면 다이어트 결심이 무너져 버린다는 그녀. 밥배 따로 있고 떡배 따로 있듯이 밥을 금방 먹어도 떡 보면 손이 가고, 그리고 밥을 안 먹고도 떡으로도 끼니가 되니까 좀 자꾸 손이 가는 것 같아요. 집안에 있는 냉장고만 봐도 그녀가 얼마나 떡을 사랑하는지 알 수 있었는데 냉장고에 이렇게 떡이 있어야만 마음이 든든하다고 한다. 요거는 쑥 넣은 쑥개떡이고요. 여기는 가래떡이에요. 지금은 없는데 그때는 진짜 종류별로 있었던 것 같아요. 영화관에 가서 일부러 떡을 맞춰서 먹을 정도였으니까요. 떡순이라는 별명답게 하루 3끼 중 2끼는 떡을 먹는다는 임미순 씨. 그녀가 좋아하는 꿀떡을 5개만 먹어도 밥 1공기를 먹는 것과 똑같은 열량이라는데 이렇게 열량이 많은 떡을 먹으면 당뇨 혈당도 더 올라가는 것을 알지만 떡을 끊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고 한다. 젊은 시절 47kg의 날씬한 몸매를 자랑하며 문 남성들의 선망의 대상이었다는 임미순 씨. 과연 그녀는 잘못된 식습관을 고치고 이번 도전을 통해서 건강을 되찾을 수 있을까? 이뻐지려고 가는 것보다는 건강해지고 싶어서 가고 싶어요. 포천의 한 식당. 이곳에서 33세의 다이어트 참가자 이민선 씨를 만날 수 있었다. 직화 쭈꾸미 대패 4인분 하고요. 도토리전 고기 되게 좋아하고요. 이렇게 치킨, 피자 이런 거 되게 많이 좋아하고 막창 이런 거, 화막창 진짜 맛있잖아요. 본격적인 식사를 시작한 이민선 씨. 삼겹살이랑 먹으면 진짜 맛있어. 바닥까지 싹싹 긁어 먹어야만 식사 끝.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다. 식사 후 달콤한 후식은 필수라는 이민선 씨. 아침도 안 먹고 굶은 상태였고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먹어요. 진짜 배가 터질 정도로 먹진 않았어요. 그냥 좀 배부르다 정도?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향하는 이민선 씨 부부. 그런데 이민선 씨에 비해서 유난히 말라 보이는 남편 이상훈 씨. 똑같이 많은 양을 먹어도 남편은 살이 찌지 않는 체질이라는데 제가 키가 183에 63kg 나가거든요. 나는 이렇게 뚱뚱한데 신랑은 딱 보시기에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 말랐고 저는 또 여자치고는 많이 뚱뚱한 거잖아요. 그래서 시선 의식이 저도 모르게 돼요. 키 158cm에 몸무게는 81kg. 정상 체중에 도달하기 위해선 30kg 정도를 빼야 하는 상황. 한때 이렇게 날씬했던 그녀가 갑자기 비만이 된 데는 잘못된 식습관도 있지만 건강상의 문제도 있다는데 33살의 젊은 나이에 찾아온 당뇨병. 그녀의 상태는 어느 정도인 것인지 혈당 수치를 체크해봤다. 식후 혈당 수치가 무려 451. 정상 수치보다 무려 2배 이상 높았는데 당뇨에서 벗어나기 위해 살을 빼고 싶다는 이민선 씨. 그동안 구입한 다이어트 식품만 수백만 원에 달했지만 성과는 없었다고 한다. 이건 뭐예요? 수면 다이어트.
숨겨놓고 신랑한테 혼날까봐. 하도 항상 다이어트 시작하기 전에는 신랑한테 나 내일부터 다이어트 할 거야, 안 먹을 거야 이렇게 말해놓고 얼마 안 가다가 포기하고 얼마 안 가다가 포기하고. 무엇보다도 일반인들과는 다른 당뇨 환자이기 때문에 자신의 질병에 맞는 다이어트를 하고 싶지만 그 방법을 알지 못한 채 무작정 따라한 것도 실패의 원인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민선 씨에겐 당뇨로 인한 큰 아픔이 있다는데 다이어트에 성공하면 꼭 셋째를 임신하고 싶다고 했다. 셋째를 가졌는데 당뇨 관리를 잘 했었어야 되는데 잘 못해가지고 6개월 때 이제 유산이 된 거예요. 아기를 잃었던 거를 다시 이제 다른 아이를 이제 임신을 해서 그걸 좀 채우려고 하는 것 같아요. 세상에 빛도 보지 못한 아기를 당뇨로 인해 잃었다는 이민선 씨. 스스로 건강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탓에 아이가 잘못됐다고 생각했다는 그녀. 당뇨를 개선하고 셋째를 임신하고 싶다는 이민선 씨. 이번이 마지막이다. 정말 마지막이다. 다이어트는 이제 여기서 끝이다 생각을 하고 신청을 한 거기 때문에 정말 진짜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만큼 모든 걸 다 할 준비가 돼 있어요. 당뇨팀인 임미순 씨와 이민선 씨. 이들은 과연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있을까? 당뇨 환자에게 알맞은 맞춤 다이어트 비법은 무엇일까? 어떤 식단과 비법을 전수할지 안지연 원장을 만나봤는데, 당을 낮춰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탄수화물이 적은 그런 식사를 할 거고요. 그 대신에 동물성 단백질, 식물성 단백질, 또 그 외에도 채소를 듬뿍 드시고, 그게 또 하나 추가가 되는데요. 바로 이 커피 생두입니다. 이름도 생소한 커피 생두? 커피는 생각하면 다 까만색만 생각하는데요. 그건 이미 우리가 로스팅이라고 볶아서 우리가 아는 커피가 나오는 거고요. 로스팅 되기 전에 그런 녹색 색깔인 그 생두를 커피 생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껍질을 벗긴 커피 열매엔 우리가 흔히 아는 카페인 외에도 폴리페놀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있는데, 특히 볶지 않은 커피 생두는 당뇨 환자의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고 한다. 커피 생두에는 우리가 당을 조절하고 인슐린 수치를 안정화하는 클로게렌산이라는 항산화 물질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당 수치도 조절되면서 체중 감량이 우리가 목표이기 때문에 커피 생두가 크게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이게 로스팅을 하면 많이 소실돼요. 한 연구에 따르면 커피 생두에 함유되어 있는 클로로겐산 성분이 정상 혈당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 밝혀지기도 했다. 먹기 편하게 시중에서 파는 커피 생두 가루를 이용한다는 안지연 원장. 따뜻한 물 반컵에 커피 생두 3분의 1 티스푼을 넣고 저은 후 차처럼 마셔주면 된다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밥을 먹기 전 먹어야 지방분해에 도움이 된다고 한다. 그녀가 다이어트를 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또 다른 것, 바로 식단. 특히 당뇨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식단을 제시하는 안지현 원장. 고기가 포인트예요. 다이어트하는 사람들이 피해야 할 음식이라고 생각하는 고기를 먹어라? 저한테 오시는 살찐 분들 대부분이 저 고기 안 먹는데 왜 살쪄? 이러고 오세요. 근데 오히려 고기를 규칙적으로 먹는 분들이 날씬한 몸매를 잘 유지하실 수 있거든요. 튀김 요리보다는 고기도 이렇게 굽거나 삶거나 이런 게 필요합니다. 특히 고기에는 단백질 말고도 카르니틴이라고 지방이 분해돼서 빨리빨리 연소될 수 있게 하는 영양소도 있기 때문에 고기를 먹어가면서 다이어트를 해야지 근육도 유지가 되면서 건강한 몸이 될 수 있습니다. 고기는 하루 200g 정도, 손바닥 크기의 두덩이 정도가 적당량이고, 뿐만 아니라 당뇨 환자들은 혈당을 높일 수 있는 흰쌀, 밀가루와 같은 탄수화물을 제한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한다. 혈당을 조절해 당뇨 환자들의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커피 생두 식단 비법. 식사를 하기 전 커피 생두 차를 마시고, 하루 3끼 식사는 밀가루는 배제하고 흰쌀보다는 잡곡밥을, 그리고 고기, 생선, 두부와 같이 단백질이 풍부한 식단으로 준비하는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점. 커피 생두를 먹을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이 있다.
우리가 뭐든지 가유불급이죠. 카페인을 많이 먹으면 또 위염이라든가 좀 위장 자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적당량을 드셔야겠고요. 일반적으로 식사를 3번 하니까 식사 전에, 그다음 운동 전에 한 3-4번 정도 드시면 되고, 혹시나 저녁에 불면증이 있거나 조금 예민하신 분들은 아침, 점심 식사 전에, 운동 전에 이렇게 한 3회 정도 드시면 이상적입니다. 안지연 원장의 제안대로 당뇨팀의 다이어트가 잘 지켜지고 있을까? 늦은 퇴근을 하고 집으로 돌아온 이민선 씨. 일을 마치고 돌아와도 2 아이들을 돌보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는데 그거 가지고 이거 제자리 갖다 놔 빨리. 이서준 다 담았니? 그런 아내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집안일을 도와주기는커녕 TV만 보고 있는 야속한 남편. 하루 일과가 끝나고 들어와서가 제일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저렇게 TV만 보고 있고, 잔소리하고 싶은데 또 잔소리하면 걔 또 싸움으로 가잖아요. 부부싸움으로. 그런 거 스트레스 받는 것도 참고 하느라고 밤에 그래서 잠을 더 못 자요. 직장일에 집안일에 다이어트까지 해야 하는 삼중고. 무엇보다 요즘 가장 힘든 것은 요리를 하는 시간이라고 했다. 안 먹어야지 하면서도 습관적으로 이렇게 간보려고 이렇게 조금씩 맛보고 그랬거든요. 한 3일 지나니까 이제는 이제 체념하게 되더라고요. 어차피 내가 먹을 수 없는 거 그냥 맛보면은 더 먹고 싶잖아요. 안지연 원장의 제안대로 채소 위주의 식단을 준비하는 이민선 씨. 하지만 채소 샐러드를 눈앞에 두고 먹으면서도 남편의 식단에서 눈길을 떼지 못하는데 이거 먹어도 돼. 김치는 괜찮아. 됐거든. 식단 조절과 집안일에 대한 스트레스로 다이어트 초반부터 위기를 겪고 있는 이민선 씨. 그녀의 다이어트는 과연 순탄할까? 이번엔 당뇨팀의 또 다른 도전자 임미순 씨의 일상을 들여다봤다. 안지연 원장의 지도에 따라 다이어트를 시작하면서 커피 생두를 즐겨 마셨다는 임미순 씨. 보통 차를 마실 땐 식사를 하고 난 뒤 후식처럼 마시지만 커피 생두는 밥을 먹기 전 마시기 때문에 식욕 억제에도 도움이 된다는데 프로그램 하기 전에는 생두라는 것도 몰랐거든요. 근데 권해주시면서 혈당도 좀 낮추는 작용도 하고 에너지 발산도 좀 많이 하고 그런다고 들었어요. 커피 생두뿐만 아니라 본격적인 식사를 할 땐 안지연 원장이 짜준 식단을 잘 지키고 있는 모습. 매 끼니마다 단백질은 꼭 들어가요. 삶은 계란, 두부, 닭가슴살, 소고기 미역국 이렇게 해갖고 한 끼도 안 빠지게 단백질이 조금씩 들어가 있어가지고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 단백질이 필요하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무엇보다 떡을 너무 좋아해서 비만과 당뇨가 더욱 악화됐던 임미순 씨. 떡이 가득했던 그녀의 냉장고를 들여다봤는데 다이어트 시작 전과 후 냉장고의 변화된 모습. 임미순 씨의 냉장고에 떡이 사라졌다. 될 수 있으면 안 갖다 놓고 있는 것도 버리고 아까워도. 지금 이제 떡 진짜 안 드시는 거예요? 예, 진짜 안 먹어요. 입맛이 옛날로 돌아가 버리면 어떡하나 하는 마음도 사실 있고 하니까 안 먹죠. 떡 중독자였던 그녀에게 찾아온 작은 변화. 과연 그녀의 노력이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을까? 다이어트 도전 시작 10일 뒤. 안지연 원장을 만나러 온 2사람. 이날은 바로 다이어트 중간 점검을 하는 날. 10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변화가 정말 있었을지 궁금한 그녀들. 조심스럽게 체지방 검사에 임했는데 과연 그 결과는? 네, 우리 이민서님은 체중이 4.1kg 빠졌는데 거기서 체지방이 3.8kg. 10일 만에 무려 4.1kg을 감량한 이민선 씨. 직장과 집안일로 인한 스트레스와 다이어트에 힘겨워했던 그녀에게 일어난 뜻밖의 결과. 네, 우리 이민서님은 체중이 4.1kg 빠졌는데 거기서 체지방이 3.8kg. 거의 95%가 지방으로 빠졌으니까 3.8kg면은 이거 한 덩어리가 1kg예요.
이거 내 덩어리가 빠져나간 거예요. 당뇨 수치가 높았던 그녀에게 체중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혈당인데 과연 10일간의 다이어트로 인해 혈당 수치에도 변화가 있었을까? 열흘에 이 정도고 내가 보니까 민서님이 인슐린을 그렇게 60단위를 맞아도 한 번도 200에 내려간 적이 없는데 129는 내가 볼때 기적인 건데 근데 임신성 당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래되지 않아서 할 수 있다 했는데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런 기적이 또 한 번 일어날 것 같아요. 불과 열흘 만에 나타난 놀라운 결과. 뜻밖의 결과에 이민선 씨 또한 감격한 모습이었다. 제 스스로 좀 놀랬어요. 더 건강해질 수 있다는 희망이 더 많이 생겨서 그래서 울게 된 것 같아요. 그렇다면 다이어트에 충실했던 임미순 씨의 결과는 어떨까? 우리 임미수님도 지금 보니까 되게 잘하신 게 2.7kg. 왜냐하면 나이 드신 분들은요, 되게 좀 더디시거든요, 대사가. 두 덩어리 반이 어머니도 마찬가지. 배에서 나온 것 같아. 공복 혈당이 336이었던 임미순 씨는 혈당이 101, 정상 수치로 떨어진 놀라운 결과가 나왔다. 다이어트 10일 만에 기적 같은 변화를 보여준 당뇨팀 참가자들. 과연 최종 점검 때까지 이 기세가 이어질 수 있을까? 이번에 만날 도전자는 정세현 원장의 지방간팀 강선진 씨. 평소 살이 쪘다는 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그녀는 최근 4살 아들 때문에 다이어트를 결심했다고 한다. 근데 이거 다 먹으면은 돼지 돼요. 너 꿀꿀 돼지 된다고. 이거 돼지야. 알았다. 꿀꿀꿀꿀. 얼만큼 날씬해졌으면 좋겠어? 많이 다들 든든 어땠다. 많이 날씬해졌으면 좋겠어? 많이 많이. 많이 많이?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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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뚱뚱한 엄마를 창피해하는 아들 때문에 자신감도 많이 떨어졌다는 그녀. 27. 아직은 외모에 많은 신경을 쓸 나이지만 맞는 옷조차 없다는데. 얼마 전에 애기 입학식이 있었어요. 뭐를 입어도 안 이쁜 거예요. 되게 뭐라 그래야 되지? 잠깐만. 화장을 해도 예뻐 보이지도 않고 옷을 입어도 그냥 아무런 신경 안 쓰고 남들이 정말 신경 안 쓰고 입은 것 같이 보이고 좀 더 크면은 그거를 아기가 느끼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은 아기도 굉장히 소극적으로 될 것 같고 애도 기가 많이 죽어 있을 것 같고. 지금은 고도 비만이지만 그녀에게도 한때 자신감이 넘치던 시절이 있었다고 한다. 그때 셀카 찍어 놓은 것들이거든요. 한번 보실래요? 이렇게. 아, 이게 본인이라고요? 네. 이미 있으시겠지만 살찌기 전에 21살 여름 정도 그때쯤이었거든요. 이게 다. 그래서 그때는 정말 자존감도 되게 높아서 셀카를 굉장히 많이 찍었어요. 젊은 나이에 무릎 관절 통증을 호소하는 강선진 씨. 생활의 불편함 외에도 건강에 문제가 찾아왔다. 무엇보다 비만은 그녀의 간 기능까지 위협하고 있다는데. 저희 집 유전적인 요인으로도 저희 아버지도 암으로 돌아가셨고 외동생도 암으로 죽었고 그런 유전적 요인이 많다 보니까 솔직히 전 초음파도 잘 신뢰를 못 하거든요. 왜냐면 몸에 지방이 많기 때문에 초음파를 봐도 선명해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그게 정확하지가 않대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불안감이 커져요. 내 몸에 어디인가 암세포가 있는데 발견하지 못하는 건 아닌가. 그래서 살 때문에 그런 게 또 올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좀 두렵네요. 네. 가족력 때문에 혹여나 암에 걸릴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이 있다는 강선진 씨. 이토록 그녀가 살이 찌게 된 원인은 무엇일까? 강선진 씨의 생활 습관을 진단하기 위해 다이어트 주치의 정세현 원장이 깜짝 방문했다. 강선진의 음식에 좋은 음식, 안 좋은 음식 체크드리려고 왔어요. 본격적으로 냉장고안을 살피는 정세현 원장. 냉장고안을 가득 채운 튀김류의 냉동식품과 아이스크림. 그 양이 상당해 보였다.
애기 간식 조금 넣어놓는. 아, 여기? 이게 뭔가요? 다 팝콘이요. 팝콘은 보통 일주일에 몇 번 드세요? 거의 매일 하루에 한 번씩 튀겨요. 하루에 한 번씩 팝콘을 튀기세요? 팝콘은 절대 안 됩니다. 왜냐면은 이것 역시 기름에 쩔은 거라고 보면 돼요. 안 좋은 기름으로 이제 뭔가 조리된 또 반조리된 그런 음식, 간식들이 많아요. 그럼 이제부터 제가 다 수거를 하겠습니다. 네. 일단 팝콘부터. 다이어트에 독이 되는 음식을 가차없이 수거하는 정세현 원장. 이거 안 모으는 걸로. 이거 쿠폰 안 모으는 걸로. 이거 버리시고요. 몇 개만 더 먹으면 치킨 한 마리. 안 됩니다. 이런 인스턴트 식품들은 특히 지방간에 있는 강선진 씨에게 간 수치를 높이는 치명적인 식품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용기를 내시고 과감하게 버리시는 걸로. 네. 지방간 팀의 다음 도전자는 부모님과 함께 치킨, 피자 가게를 운영한다는 최효진 씨. 매일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쉴 틈 없이 일을 하기 때문에 자신의 몸을 살필 시간이 없다는 최효진 씨. 밤낮이 바뀐 불규칙한 생활 때문이었을까? 어느 날부터 살이 찌더니 지금은 임산부를 연상케 하는 심각한 복부지방을 갖게 됐는데 건강을 위해서라도 그의 다이어트는 시급해 보였다. 피부도 살찌고 나서 점점 안 좋아지고요. 그리고 피부 색깔이 계속 까매지더라고요. 그 마치 간경화 있는 그런 분들처럼 얼굴 색도 계속 검어지더라고요. 살이 찌고 나서 가장 큰 문제는 다름 아닌 잠을 자도 피로가 풀리지 않는 것이라는데 그의 잠자리 습관은 어떠한지 관찰해보기로 했다. 잠자리에 들자마자 심하게 코를 고는 최효진 씨. 수면 무호흡증 상태가 심각해 보였는데 살이 확 찌고 나서부터는 이제 제가 자다가 숨 못 쉬면 죽겠구나 싶어서 일어나서 숨을 이렇게 쉬고 나서 다시 잠든다든가 내가 지금 잠을 다시 자야 되나? 라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최효진 씨가 살이 찔 수밖에 없는 가장 큰 문제는 배달 일을 하면서 끼니를 대충 때운다는 것인데 집에서 밥을 먹는 것은 한 달에 2-3번 정도. 보통은 이렇게 군것질거리로 배를 채운다고 했다. 그런데 그가 살이 찔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는데 이게 배달 나갈 때 저희 쓰는 콜라거든요. 여기 콜라 많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수시로 빼먹는다. 그래서 내가 못 빼먹게 하면 바로 나가면 편의점이나 마트가 있거든요. 거기 가서 몰래 사 먹고 막 그래요. 다름 아닌 탄산음료 중독자라는 최효진 씨. 하루에 탄산음료 페트병 한 병은 기본으로 마신다는 것. 심지어 잠을 잘 때도 머리맡에 탄산음료를 놓고 자는 최효진 씨. 자다 깨서 수시로 탄산음료를 마시는 모습을 포착할 수 있었다. 탄산 마실 때 막 그 목 넘어갈 때 그 느낌 있잖아요. 좀 짜릿한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따끈따끈한 느낌, 그 느낌도 좋고요. 그 탄산만이 주는 그 해소감이 있어요. 그거를 저는 하루에 그게 없으면 좀 힘들더라고요. 하루 자체가. 최효진 씨가 주로 마시는 탄산음료 페트병 하나에는 무려 27.5개 분량의 각설탕이 들어있는데 탄산음료처럼 이런 당성분이 많은 음식은 간에 직접 흡수되면 지방으로 변하기 때문에 지방간의 위험을 더욱 높인다고 한다. 최효진 씨가 3일 동안 먹었다는 과자와 탄산음료의 흔적. 탄산 중독에 빠진 그의 모습에 가족들 걱정도 이만저만이 아니라는데 저봐 또 음료수 또 마시고 있네. 물 마시라 그랬잖아. 이거 한 병 다 마시고 이제 또 어떡할 거야 이거. 저도 안 했어요. 임플란트 저도 안 한 걸 벌써 아들이 2대나 했다고요. 탄산음료 과다 섭취로 젊은 나이에 임플란트를 하며 치아 건강까지 악화된 상태인데 더 이상 다이어트와 식습관 개선을 미룰 수 없는 일. 진짜 이번이 마지막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동기부여를 갖고 그거에 대해서 좀 해가지고 열심히 해서 꼭 살을 빼고 싶습니다. 이번에.
당당한 엄마가 되고 싶다는 강선진 씨, 자존감을 회복하고 싶다는 최효진 씨. 지방간을 앓고 있는 두 도전자에게 가장 알맞은 내 몸 맞춤 다이어트 방법은 무엇일까? 두 사람의 다이어트 주치 정세현 원장과 함께 건강검진을 토대로 한 내용을 살피며 상담을 시작했다. 체내에 있는 독소와 또 찌든 기름때 지방을 녹여서 방앗간에 기름 짜는 것처럼 쫙 짜줄 짤순 역할을 할 재료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가져왔습니다. 여러분을 위한 바로 그 재료입니다. 간과 혈관에 낀 기름을 제거하고 독소를 배출해 지방간에 도움을 준다는 일명 짤순이 다이어트. 그 식재료는 무엇일까? 조심스럽게 맛을 보는 두 도전자. 맛이 어때요? 상상 이상으로 맛있고요. 예, 많이 고소하네요, 생각보다. 네. 그래서 이것도 매일 드시게 되면 약간 중독성이 있어요. 자꾸 생각납니다. 이게 뭘까요? 약인가요? 아닙니다. 주변에서 흔히 보실 수 있는 팥으로 만든 팥차예요. 팥으로 다이어트를 한다? 우리에게 흔한 잡곡인 팥. 빵의 앙금으로 쓰이면서 오히려 살을 찌우는 것으로 알고 있는 팥이 어떻게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팥에는 사포닌 성분이 풍부하기 때문에 간에 끼어있는 지방 혹은 복부에 끼어있는 지방들을 빠르게 분해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포닌의 사포라는 말은 비누라는 뜻이에요. 저희가 먼지 같은 것들은 물로써 씻어낼 수 있지만 몸 안에 끼어있는 지방은 물로 닦여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거품을 내서 비누칠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팥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실제 팥차가 비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결과 팥차는 지방 내 축적을 억제하고 지방 생성을 감소시켜 지방세포의 분할을 억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따라서 팥에 물을 끓여서 팥차로 만들어 마시면 간에 지방을 빼 지방간에도 도움이 되고 건강에도 좋은 다이어트를 할 수 있다는데, 그런데 팥에 있는 그 사포닌 성분이 장 점막이 약하신 분들한테는 좀 자극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위장이 좀 약하시면 물량을 많이 해서 좀 희석해서 얇게 해서 드시고요. 팥을 활용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요. 자, 바로 이겁니다. 팥을 활용한 또 다른 다이어트 비법. 그런데 그 생김새가 독특하다? 콩나물 같기도 한 이것의 정체는? 팥을 싹을 낼 수가 있어요. 팥에서 싹이 난다? 이것이 바로 팥의 싹이라는데, 팥싹의 형태로 만약에 활용을 하시면 팥 자체를 쓰는 것보다는 이뇨 효과라든지 그런 원하시는 다이어트 효과가 훨씬 더 증대될 수 있고, 이렇게 싹이 틔워지면 일단은 비타민 함유량이 굉장히 높아지고요. 쉐이크 형태로 갈아서 드시면 한 끼 식사로 충분히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한 연구 결과 팥싹은 중성지방의 축적을 막고 지방세포의 크기를 억제하여 비만 억제 효과가 있다는 것이 입증된 바 있다. 저희는 그럼 팥만 먹나요? 아니죠. 저희 원푸드 다이어트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적절한 식이요법을 좀 병행하셔야 되는데 대원칙이 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을 무조건 3대 2대 1의 비율로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절대 야식은 안 드세요. 간을 해독해 지방간과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팥 다이어트 식단 비법. 첫 번째, 냄비에 팥을 넣고 끓여 만든 팥차를 물 대용으로 수시로 섭취하되 양을 하루 2리터 이하로 제한한다는데, 두 번째, 일반적인 한식 차림의 식사를 하되 아침을 많이, 점심을 보통으로 먹고 저녁은 팥싹을 갈아서 만든 팥쉐이크로 대체하는 321 식사법. 세 번째, 간 수치를 올릴 수 있는 인스턴트 식품, 탄산음료 등 정세현 원장이 지정한 고열량 식품은 절대 금물. 제철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땀으로 독소를 배출시켜 체중 감량과 지방간에 도움을 주는 유산소 운동을 하루 30분 이상 꾸준히 실천하기로 했다. 본격적인 팥 다이어트 시작. 간을 해독해줄 일명 팥 해독수는 어떻게 만드는 걸까? 냄비에 하루 동안 불린 팥을 소주컵으로 2컵 넣고 물 1리터를 부어준다. 그 다음 센 불에서 한 소끔 끓인 뒤
중불에서 30분 동안 끓여주면 된다는데 파차를 물 대신 수시로 섭취하되 하루 2리터 미만의 양이 적당하다는데 파차는 금방 상할 수 있기 때문에 이틀치 분량만 끓여 냉장 보관을 하면 좋다고 한다. 팥죽인데 되게 옅은 팥죽? 그런 맛이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먹고 나니까 계속 먹게 되더라고요. 약간 중독성이 있어요, 이것도. 이거를 먹어야 된다는 걸 의식적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수분 양이 좀 많아져서 그런지 화장실 되게 자주 가고 있어요. 파차를 먹으면서부터 강선진 씨의 식단에도 큰 변화가 생겼다. 현미밥 반 공기와 해조류, 채소유주의 일식 3찬으로 완성된 강선진 씨의 건강한 아침 밥상. 아침 3, 점심 2, 저녁 1 비율로 먹으라 그러셨거든요. 3:1로. 그래서 아침에 이렇게 조금 더 많이 먹고 점심 때 좀 더 줄이고 저녁 때는 쉐이크로 해서 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이게 순서가 바뀌면은 또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음식을 먹느냐도 중요하고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하다는 걸 느끼고 있어요. 3대2대 1의 비율을 지키며 식사를 하자 아침에 일어났을 때 느꼈던 더부룩함은 물론 붓기도 사라졌다고 한다. 식습관에 변화를 보이고 있는 강선진 씨. 과연 그녀는 어떤 결과를 보여줄까? 이번엔 또 다른 지방간팀 도전자 최유진 씨의 생활을 살펴보기로 했다. 다이어트를 결심하고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바로 집안 곳곳 탄산음료를 모두 치우는 것. 청소를 도맡아며 마음가짐을 다잡았는데 탄산음료 대신 파차를 즐겨 먹자마자 그의 건강에도 청신호가 들어왔다고 한다. 기본적으로 제가 이걸 마심으로써 탄산을 끊어냈다는 게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니까요. 소변 넣을 때 조금 냄새가 틀려졌다고 해야 되나요? 좋지 않은 냄새가 났었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 뭐 소변 넣을 때는 뭐 그런 냄새 전혀 못 느끼고 그냥 시원하게 좀 놓고 있어요. 저녁으로 대체할 팥싹 쉐이크를 먹기 위해 팥싹도 직접 키울 만큼 다이어트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는데 집에서 팥싹을 손쉽게 키우는 방법. 먼저 하루 동안 불린 팥을 물이 잘 빠지는 용기에 옮겨 담고 팥이 마르지 않게 3-4시간 간격으로 물을 준다. 2-3일 후 팥에 싹이 나기 시작하면 5시간 간격으로 물을 주면 된다는데 그렇게 5일 정도 물을 주게 되면 잘 자라난다는 팥싹. 하루에 200g에서 500g, 약 한 줌에서 3줌 정도의 분량을 먹는다고 한다. 잘 기른 팥싹과 함께 자신의 기호에 맞는 채소와 과일을 넣고 쉐이크를 만들어 먹는다는 최효진 씨. 팥싹을 기본적으로 넣고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는 단호박을 넣었는데 이제 제철 과일 아니면 가장 무난한 건 바나나 2개 정도 이렇게 넣으시면 좋고요. 팥물을 넣어서 이렇게 갈아주고 있어요. 저녁 대용으로 마시는 팥싹 쉐이크는 포만감을 주어 든든할 뿐만 아니라 다음날 아침 몸을 가볍게 만들어준다고 한다. 다이어트를 시작하면서 단 한 번도 탄산음료를 마시지 않았다는 최효진 씨. 그 말이 사실일까? 우리는 미리 부모님의 동의를 얻어 관찰 카메라를 설치해 그의 모습을 지켜보기로 했다. 효진아 자니? 삼겹살. 이게 다 뭐야 지금? 조금 먹으면서 빼야지. 노릇노릇 익어가는 삼겹살. 평소 삼겹살을 국수처럼 후루룩 먹었다는 최효진 씨. 몰래 먹던 거 먹으려면 진짜. 바로 이때 삼겹살로 몸을 향하는 최효진 씨. 과연? 힘드니까 먹으면서 이리 와. 그래 너무 안 먹어도 쓰러져. 한 자루만 먹어봐. 안 먹어. 삼겹살의 유혹을 견뎌냈으나 연이어 등장한 탄산음료. 소리 들어봐. 좋잖아. 쫙 하는 소리가 청량감. 먹어. 아니야 나 안 마실래 안 마실래. 나 그냥 이거 팥물이나 사차나 먹을 테니까 엄마 아빠 그냥 많이 드세요.
여러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아들의 모습에 기쁨을 감출 수 없는 부모님. 내가 하다 포기할 줄 알았는데 너무 열심히 빼니까 제 기특하네 기특해. 우리는 그냥 옷 한 번 해줄 생각하고 있어야 되겠네. 이번엔 살을 빼서 반드시 건강을 되찾겠다는 최효진 씨의 각오처럼 좋은 결과가 나올까? 다이어트를 한 지 열흘째인 중간 점검의 날. 그 어느 때보다 초조하고 긴장된 모습이 역력한 두 사람. 강선진, 최효진 씨 모두 지방간 질환이 있기 때문에 먼저 간 수치를 검사하는데 그런 다음 체중을 재보기로 했다. 다이어트 열흘 만에 첫 체중 점검. 과연 강선진 씨는 몇 킬로그램을 감량했을까? 95.9. 많이 빠졌네. 잘하셨네요. 체중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잘못된 게 아니에요. 몸무게 3.5kg을 감량한 강선진 씨. 체중보다 눈에 띄는 것은 허리둘레. 무려 5cm가 줄어든 수치. 그렇다면 최효진 씨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조심스럽게 체중기에 올라가 보는데 과연 그 결과는? 오, 85kg. 너무 잘하셨는데요? 최효진 씨의 검사 결과 몸무게는 무려 6.4kg 감량. 허리둘레는 3cm가 준 상태였다. 지금 당장에는 세상 다 가진 것 같고요. 올해 들어서 아마 제일 기쁘지 않았나 싶네요. 다이어트 중간 점검 다음 날. 중간 검사 때 피 검사를 했던 강선진 씨와 최유진 씨의 간 수치 결과가 나왔는데 왠지 심상치 않은 정세현 원장. 이거 문제가 심각한데. 왜 그러세요? 강선진님은 지금 다이어트를 하실 만한 상황이 아니시네요. 이거 지금 중도하차 하셔야 될 수도 있어요. 강선진 씨가 다이어트에 중도하차해야 한다는 정세현 원장의 돌발 발언. 대체 강선진 씨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일까? 간 수치가 좀 너무 높게 나오셔가지고 당장 아주 세밀한 간 기능 검사를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급히 검사 결과를 알리기 위해 강선진 씨의 집을 방문한 제작진. 간염이요? 진짜 너무 당황스러워. 가끔 가다가 오른쪽 이 가슴 아래쪽이 조금 송곳 같은 거를 좀 찔리는 느낌? 그런 거랑 약간 결리는 느낌은 좀 있었는데 혹시 간염이 있는 것은 아닐지 다시 한번 세밀한 간 기능 검사가 필요한 상황. 만약 간염이 발견된다면 입원까지 할 수 있어 더욱 초조했는데 강선진 씨의 경우에는 간 기능 검사가 정상의 4배, 5배가량 매우 심각한 상태이기 때문에 혹시 간염이 같이 있지 않는지 간염에 대한 검사를 시행하였는데요. 현재 간염은 발견되지 않은 상태로서 다행스러운 상태라고 하겠습니다. 다행히도 간염은 발견되지 않은 상황. 정세현 원장은 강선진 씨의 간 수치가 높아진 이유에 대해 한 가지 의견을 제시했는데 이 정도로 만약에 간 수치가 높게 나오신다고 하면 분명히 이유가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간이 취약하신 분들은 뭘 조금만 잘못 드셔도 간 수치가 올라갈 수가 있고 아니면 아주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아도 또 간 수치가 올라갈 수가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본인께 확인을 꼭 해야 될 건 지금 드시고 계시는 또 영양제라든지 아니면 기타 다른 보조식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어요. 지방간에 있는 사람들은 음식에 따라 간 수치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 혹시 일상생활에 별다른 점은 없는지 강선진 씨를 관찰해봤는데 그런데 정체 모를 뭔가를 먹고 있는 그녀. 드시는 게 뭐예요? 이거요? 식사 대용으로 먹는 쉐이크요. 다이어트 할 때 다들 이런 거 먹지 않나요? 그래서 선생님이 따로 처방해 주신 건 아닌데 허기가 져가지고 먹고 있었어요. 이거 계속 드셨던 거예요? 네, 허기 질 때만은 먹고 있었어요. 정세현 원장이 처방해준 식단이 아닌 다른 식품을 섭취했다는 그녀. 사실 그녀는 예전부터 여러 가지 다이어트 보조식품을 섭취했다고 한다. 그 종류만 해도 10가지가 넘었는데 그러니까 한 번에 10알 이상을 먹어요. 몸이
좀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위경련도 나고. 이런 다이어트 보조식품을 무분별하게 먹어도 되는 것일까? 아니 이거 정말 드시는 게 뭐예요? 다이어트 때문에 다이어트 보조제를 이렇게 드신 건가? 단순히 무슨 식이섬유 이런 게 아니고요. 엄청난 종류의 것들이 또 제품 하나하나마다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천연물도 들어가 있지만 또 화학 제품, 그런 화학 성분 같은 것도 들어가 있어서 이런 것들 드셨다 그러면 당연히 간에 무리를 줄 수가 있어요. 강선진 씨가 보다 건강한 다이어트를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진단을 하는 정세현 원장. 그녀를 위해 특별한 식재료를 식단에 추가하기로 했는데 앞으로도 좀 허기가 진 때가 있으면 가장 좀 권해드리고 싶은 게 양배추예요. 네, 왜냐하면 양배추가 섬유질이 굉장히 많고 위장을 보호하는 데도 굉장히 좋은 재료가 되거든요. 포만감을 위해서 중간중간에 허기질 때 양배추 이제 삶은 거 그걸 이제 데친 양배추로 이제 도움을 받으시면 좋죠. 정세현 원장에게 포만감을 충족시키기 위한 식재료로 양배추를 추천받은 강선진 씨. 양배추를 이용해서 자신만의 저녁 식사를 대신할 쉐이크를 만들어 먹는다는데 판물이랑요. 여기 바나나, 딸기, 그리고 삶은 양배추, 그리고 이게 팥싹이에요. 요거 넣고 식이섬유가 풍부한 바나나와 비타민이 많은 딸기, 잘기른 팥싹 한 줌을 넣어준 뒤 특별 처방받은 삶은 양배추. 여기에 강선진 씨는 매실요소 한 스푼에 파차를 한 컵 넣은 다음 갈아 마신다고 한다. 과연 지방간 팀은 다이어트 후반부에도 지금의 실천을 잘 지킬 수 있을까? 지난 3월 2일 다이어트를 시작하기 전 우리는 참가자들의 체력과 운동을 할 수 있는 조건을 알아보기 위해 간단한 기초 체력 검사를 실시했다. 그런데 운동하는 사람들 사이 우두커니 서 있는 한 남성 엄창윤 씨. 그는 거동조차 불편한 참가자들 중 가장 심한 고도비만 환자였다. 좌우로 왔다 갔다 하는 간단한 움직임에도 매우 힘겨워 보이는 엄창윤 씨. 금세 얼굴은 땀 범벅이 됐다. 허리가 아프니까 운동하는 게 좀 부담스럽고 그게 이제 서 있는 것도 힘들 정도로 이제 땀이 많이 나고 그렇습니다. 키 165cm, 몸무게는 무려 141.1kg. 게다가 병원에서 진행한 건강검사 결과 혈압이 161로 높은 수치였다. 고혈압을 소리 없는 살인자라고 부르거든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증상이 나타날 때까지 몸에서 어떤 그 증상이 심해질 때까지 몸에서 증상이 나타나지 않다가 어느 순간에 한 번에 폭발해서 딱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권광현 한약사의 고혈압팀에 선정된 엄창윤 씨. 보통의 승려들은 채식을 주로 먹는데 그의 식습관은 어떨까? 혹시 일반인들의 몇 배에 달하는 많은 양의 식사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가는 상황. 우리는 좀 더 지켜보기로 했다. 그런데 예상외로 그의 아침상은 조촐했다. 밀 하나, 그다음에 이제 포도즙 하나, 토마토 한두 개 갈아서 이제 마시고, 그게 이제 아침이고, 점심은 이제 밥으로 먹고. 자극적이고 기름진 음식은 찾아볼 수 없는 채소, 나물 위주의 반찬들과 잡곡밥. 다른 참가자들과는 비교되는 건강 밥상. 식사량이 또한 많지 않는다고 한다. 처음에는 이제 남의 시선이 상처를 많이 받았죠. 뭘 먹고 그렇게 살이 찌냐, 스님이 저래서 혼자 다 먹나, 뭐 이런 이제 시선부터 해서 몸무게가 더 불어나고 나서는 이제 활동하고 거동하는 게 이제 또 제약을 받게 되었죠. 채식 위주의 식사와 소식을 한다는 엄창윤 씨. 어떨 땐 억울한 생각도 든다고. 그가 살이 찐 데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 20년 전에 그렇게 이제 추운 겨울에 천막에서 이제 기도수행 포교하면서 살다 보니까 몸이 얼어가지고 그때 영향으로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30대까지만 해도 80kg대의 건장한 체격이었던 엄창윤 씨. 어느 겨울 온몸에 동상이 걸려 냉증이 생긴 이후부터 이유 없이 살이 찌기 시작했다고 한다.
상에 걸려서 몸이 이제 붓기 시작한 게 뭐 하루에 그냥 많이 부을 때는 이제 6, 7kg 뭐 8kg까지도 부어봤고 그게 다 빠지지 않고 체중으로 이제 살로 남고 해서 많이 간 게는 이제 164kg까지 왔습니다. 냉증은 손과 발 등 신체의 일부가 차가워지는 병으로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혈관을 좁아지게 만들어 고혈압 등 혈관 질환을 일으킨다는데 엄창윤 씨처럼 냉증과 고혈압을 앓게 되면 몸이 붓는 부종 현상도 심해진다고 한다. 그가 평소에 차와 물을 많이 마시는 것 또한 부종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라는데 그런데 마시는 물의 양이 너무 많아 보이는 엄창윤 씨. 옆에서 제작진이 지켜보기엔 아침부터 잠들 때까지 물을 마시고 있었던 것. 하루에 보통 이제 이 병으로 여기 1리터 병이거든요. 제가 먹는 거는 한 3리터 정도는 먹을 거예요. 하루 3리터의 물을 마신다? 보통 뭐 물을 많이 마시면 좋다고 하는데 그거는 경우는 물을 많이 이제 빼시는 분들, 일을 많이 하시는 경우는 당연히 물을 많이 드셔야겠죠.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에 물을 너무 많이 마셔버리게 되면은 일단 소화 자체가 안 되는 일도 생기고, 두 번째 신장에서 이거를 필터링을 해야 되잖아요. 신장 자체가 너무 무리를 많이 하게 돼요.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여과가 닿지 않고 혈관 속에서 물이 많이 차 있으면은 혈관이 이렇게 빵빵해지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혈압 자체가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몸의 순환이 안 되고 혈압이 높은 상태에서 물을 과하게 마시는 것은 몸이 붓는 부종을 더 키울 수도 있다고 한다. 부종과 고혈압 개선도 시급하지만 움직이는 것조차 불편한 스님에게 다이어트는 시급해 보였다. 스님은 언제적으로 돌아가고 싶으세요? 30대로 돌아가고 싶죠. 그때는 이러질 않았으니까요. 뭐 다이어트라든가 혈압이라든가 이런 걸 다 조절을 해서 건강한 몸으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죠. 다음으로 만난 고혈압팀 참가자는 63세 주홍자 씨. 맞벌이하는 딸을 대신해 황혼 육아를 시작하게 됐다는데 지금은요 머리만 대면 자요. 피곤하니까. 여기서 징역살이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운동도 못하고 징역살이. 내가 우리 딸내미한테 그랬어요. 겉으로 봐선 보통의 체격인 것 같지만 그녀의 속사정은 달랐다. 손주를 돌보며 집안에서만 생활하다 보니 이렇게 급격하게 살이 찌게 됐다는데 몸무게가 지난번 날 달았더니 69.1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런다고 더 많이 먹는 것도 아니거든요. 똑같이 하는데 패턴 생활하는 건 똑같은데 몸무게는 올라가는 거야. 이게 도대체 무슨 조화인지를 모르겠어요. 주홍자 씨 역시 살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문제가 있는 상황이었다. 20년째 고혈압 약을 먹고 있다는 것. 한 170 가까이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저희 엄마도 고혈압이고요. 오빠들이 제 위에 4명인데 3분이 그 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어요. 황혼 육아로 하루가 바쁘다는 주홍자 씨의 일상을 들여다보기로 한 제작진. 점심이 훌쩍 지나서야 첫 끼를 먹는다는 주홍자 씨. 아기가 언제 깰지 모르기 때문에 빨리 먹을 수 있는 라면으로 끼니를 때운다고 했다. 아침은 그러니까 대충 뭐 빵이 있으면 빵이나 먹고 점심 때 이렇게 먹고 서서 한 숟갈씩 먹고 왔다 갔다 하면서 얘도 먹여주고. 그러니까 내가 밥을 먹는 건지 어쩐지 그러다 보면 저녁이 끝나버려요. 고혈압 합병증으로 가족들을 잃었던 그녀는 그렇기 때문에 혈압 관리에 더욱 신경을 쓰고 있지만 살이 찌면서부터 혈압은 더욱 높아졌다고 한다. 내가 앞으로 뭐 내일 살았을지 모레 살았을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10년, 20년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꼭 성공할 거예요. 그런데 다이어트 지원자들을 살펴보던 권광현 한약사. 뭔가 표정이 심상치 않았는데 제가 잠시 제안 하나 해도 될까요? 하시죠. 네. 여기 한 분 손은수님 41살이시고 지금 99kg 나가시거든요. 이분을 제가 한 분 더 맡아도 될까요? 괜찮으시겠어요? 권광현 한약사의 긴급 제안으로 참가한 7번째 도전자 손은옥 씨. 키 155cm,
몸무게 93kg, 고혈압 팀에서도 혈압이 가장 높은 178. 이렇게 3명이 다이어트에 참여하게 된 권광현 한약사의 고혈압 팀. 고혈압 팀에 마지막으로 참여하게 된 41세 손은옥 씨. 자동차 핸들이 뱃살에 닿기 때문에 운전을 하는 것도 불편하다는데 무릎이 아파서 걷는 게 좀 많이 힘들어요. 버스 계단도 이렇게 이렇게 올랐다 내렸다 해야지 돼서 많이 힘들어요. 아이랑 놀아주는 것조차 체력적으로 힘들다는데 이게 많이 못 놀아주는 거. 무슨 이제 대공원 같은 데를 가더라도 솔직히 이게 너무 크니까는 다 이렇게 데리고 돌아다녀야지 되잖아요. 제가 걸으면서.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거동이 불편하니까 아기를 데리고서 이제 그런 대공원도 이제 한 번도 이제 안 가봐준 거. 그게 좀 미안하죠. 어릴 때부터 단 한 번도 날씬한 적이 없었다는 손은옥 씨. 울퉁불퉁 커다란 배와 축 늘어진 뱃살. 뚱뚱하기 때문에 남들보다 받는 스트레스도 컸다고 한다. 뚱뚱하다 보니까 이제 엄마가 스트레스를 좀 많이 줬어요. 너랑 다니면 뭐 창피하다 거나 아니면은 남들이 보면 뭐 손가락질한다 뭐 그런 식으로 뭐 이제 하죠. 스트레스를 받을 때면 폭식을 해왔다는 손은옥 씨. 분식 같은 경우는 혼자 3, 4인분은 가볍게 해치우고 먹는 양에 비해서 잘 움직이지도 않는 그녀. 40대 초반이지만 60대 이상 노인들에게 흔한 퇴행성 관절염으로 고통받고 있었다. 게다가 자신이 고혈압 환자인 것도 몰랐다는 손은옥 씨. 병원 가면 이렇게 혈압 체크하는 기계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160, 뭐 170 뭐 이렇게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혈압이 높구나. 이젠 자신과 가족을 위해 이번엔 진지하게 다이어트에 도전하기로 다시 한번 다짐해본다. 본격적인 다이어트 프로그램에 들어가기 전 고혈압 진단을 내린 안지연 원장과 함께 고혈압팀 참가자들의 건강 상태를 정확히 체크해보는 권광현 한약사. 세 분 다 이 수직결합이 160mm Hg 이상으로 언제든지 본인도 모르게 뇌혈관이 터진다든가 또 뇌출혈, 우리가 심장질환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지금 이 혈압을 낮추기 위해서라도 다이어트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고혈압 환자들에게 권광현 한약사는 과연 어떤 비법을 제시할까? 제가 제안한 것은 보리새싹과 식초를 섞은 보리식초. 권광현 한약사가 제안한 것은 다름 아닌 보리식초. 보리식초가 대체 무엇인지 자세한 비법을 알려주기 위해 3명의 고혈압 참가자들을 집으로 초대한 권광현 한약사. 저도 한 83kg에서 57kg까지 빼본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요요 없이 다이어트를 할 수 있을까, 제 다이어트 경험을 같이 공유하고 싶어서 초대를 했어요. 권광현 한약사 역시 과거 비만으로 고혈압 증상을 겪었기에 누구보다 도전자들의 절실함을 이해할 수 있다는데, 그렇다면 그가 말한 보리식초란 대체 무엇을 말하는 걸까? 식초 450g에 보리새싹 150g 정도를 넣으시면 보름에서 20일 정도 드실 수 있는 양이 나와요. 식초와 보리새싹 가루를 섞어 만든 것이 바로 보리식초. 보리새싹엔 콜리코사놀이라는 항산화 물질이 있어 피를 맑게 하고 콜레스테롤을 낮춰준다는데, 그냥 식초만 먹으면 속이 쓰릴 수 있기 때문에 시중에 파는 보리새싹 가루를 넣어주면 식초의 신맛도 중화된다고 한다. 그렇다면 보리식초는 비만과 고혈압에 어떤 장점이 있을까? 식초는 혈압을 높일 수 있는 안지오텐신 효소를 저해하는 성분이 있어요. 보리새싹 같은 경우는 생리 활성 물질이 많기 때문에 몸의 염증을 잡아줄 수 있는 역할이 있고요. 두 번째, 보리새싹에 많은 미네랄이 들어있어서 혈압이 있으신 분들에게 또 좋고, 세 번째, 보리 같은 경우에는 지방 합성하는 것을 방해하고 지방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어요. 종이컵 약 2컵 반 분량의 식초에 가루낸 보리새싹 1큰술을 넣고 반나절 정도 발효시킨 것이 바로 보리식초. 이때 사용해야 하는 식초 또한 중요하다고 한다. 인공적으로 강제 발효시킨 주정식초보다는 균이 살아있는 자연 발효식초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한다.
피를 맑게 해 혈관과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보리식초 식단 비법. 무엇보다 날짜별로 먹는 순서를 잘 지켜야 한다는데 고혈압 참가자들을 위한 다이어트 1단계. 일주일 동안은 일반식은 먹지 않고 2단계는 3일 동안 진행하며 1단계에서 두부를 추가해 먹는 것. 그리고 3단계. 다이어트를 시작한 지 11일째 되는 날부터는 채소와 해조류를 바탕으로 한 일반 식단과 함께 보리식초를 먹으면 된다고 한다. 위산 과다일 경우에는 식초를 먹으면 속쓰림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1스푼 정도 시작하시다가 속쓰림이 없다면 2스푼 혹은 3스푼까지 증량하셔서 하루에 2번에서 3번 정도. 만약에 음식을 드신다면 소금을 잘 배출할 수 있는 칼륨이 많이 들은 음식, 즉 우리가 말하는 야채, 채소, 과일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드시는 것이 중요하죠. 다이어트 3일차. 누구보다 식탐이 많았던 손은옥 씨. 그녀도 하루 3잔씩 보리식초를 마시고 있다는데 소고기도 생각나고 이제 닭고기도 생각나고 하지만은 이제 살 빼야겠다는 이제 그런 생각 하나로 이제 참고 견디고 있어요. 그런데 손은옥 씨 앞에 먹음직스러운 음식이 가득한데 그녀는 벌써 음식의 유혹에 무너진 것일까? 그래도 하나 먹어봐라. 은호가 이거 한 입만 먹어봐. 얘는 치킨을 좋아해. 알았어, 많이 먹어. 네 것까지 우리가 지금 다 먹고 있잖아. 그러니까요. 살쪄서 큰일 났네, 언니들. 음식의 유혹을 외면한 채 꿋꿋이 보리식초를 먹는 손은옥 씨. 그 의지가 정말 대단해 보였다. 여기서 주는 효소하고 이 물밖에는 그 이상은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 다이어트를 시작한 지 3일밖에 안 됐지만 손은옥 씨의 생활엔 작은 변화가 찾아왔다. 퇴행성 관절염으로 걷는 것도 불편했던 그녀가 조금씩 공원 산책을 시작한 것인데 다이어트를 위해선 식이 조절뿐 아니라 운동도 중요한 법. 이제 몸이 아직까지 이제 좀 가뿐해져야지 이제 제가 활동을 좀 자유롭게 할 수가 있으니까요. 이제 힘들더라도 참고선 운동하고 있어요. 엄창윤 도전자 역시 도전 기간 동안 혈압과 지방 분해에 도움을 주는 보리식초를 하루에 3번 마시며 열심히 다이어트에 임하고 있었는데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저기 했는데 뭐 지금은 오히려 편안한 게 가뿐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엄창윤 씨에게도 일상에 놀라운 변화가 있었다. 거동도 불편했던 그가 운동을 시작한 것. 힘들죠. 왜 이렇게 무리하세요? 무리하는 게 아니고 내 이제 몸에 안 보고 올 만큼만 하는 겁니다. 고혈압 팀에게도 중간 점검의 시간이 왔다. 과연 어떤 결과를 받게 될까? 고혈압 팀 참가자 엄창윤 씨의 중간 결과 10일 만에 체중 8.6kg 감소, 놀라운 수치였는데 손은옥 씨는 체중 3.2kg, 역시 좋은 성적이었다. 게다가 최고 혈압이 178에서 146으로 현저히 떨어졌다. 마지막 주홍자 씨의 검사 결과. 그런데 체중이 단 0.1kg밖에 빠지지 않은 상황. 대체 주홍자 씨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일본 여행만 안 가셨어도 그거 정말 엄청 뺄 수 있었는데 2kg는 뺄 수 있었네. 사실 다이어트 기간 중 가족들과 함께 일본 여행을 다녀온 주홍자 씨. 여행지에서 음식을 제어하지 못하고 평소보다 더 많이 먹고 온 것이 문제였던 것. 식단을 제한하고 보리식초만 먹어야 했던 시기에 식단이 잘 지켜지지 않았다는데 또 이번 주 모임 있으시다면서요? 모임 있는데 토요일 모임은 두부 갖고 가서 먹을까? 지금 다이어트 해보시겠지만은 네. 정말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다이어트를 할 수 없어요. 열심히 진짜 그냥 먹고 싶은 거 참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중간 점검 결과 가장 저조한 성적을 보인 주홍자 씨. 과연 그 말을 지킬 수 있을까? 며칠 뒤 모임이 있다는 그날. 아무런 예고 없이 주홍자 씨의 집을 기습 방문해 관찰해 보기로 했다. 나오셨다. 마침 주홍자 씨 발견. 그 뒤를 제작진이 조심히 따라가 보는데
지인과 함께 약속 장소로 들어가는데 오늘 모임의 저녁 메뉴는 곤드레 밥. 잠시 후 주문한 음식이 나오고 식사를 시작하는 사람들. 그런데 그때 옆에 내려놨던 음식을 다시 상으로 올리는 주홍자 씨. 설마 음식을 먹는 건가 싶었는데 결국 약속을 어긴 채 밥을 먹고야 말았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어떻게 알았어요? 아니 내가 올 때 어떻게 여기를 알았냐? 또다시 약속을 어긴 주홍자 씨. 지금 뭐 음식 드신 거 아니에요? 아니요. 먹어보라고 했어요. 밥 한 번 오게. 많이 드셨네. 다 드셨네. 제가 절반 먹었는데 다 먹어서 안 그래도 놀라고 있어요. 유혹을 못 참겠어요? 먹고 싶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솔직히. 여기 오니까 또 그게 안 되잖아요. 이제 그야말로 몰래 먹진 않을게요. 열심히 할게요. 다시. 예. 과연 그녀의 약속은 지켜질 수 있을지 최종 결과를 기대해 본다. 최종 점검을 앞두고 참가자들은 다이어트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는데 중간 점검 당시 놀라운 변화를 보였던 임미순 도전자. 하루 3끼 모두 탄수화물은 제한하고 단백질 위주의 식사를 해야 하는 임미순 도전자. 맨 처음에 할 때는 닭가슴살 요리해 먹는 것도 생소하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선생님께서 이제 몇 가지 방법을 좀 가르쳐 주셔서 먼저 만들어 보려고요. 당뇨 환자와 다이어트 식단에 도움이 되는 저탄수화물 요리 단백질 전. 단백질 식품인 두부, 버섯, 닭가슴살을 분쇄기에 넣고 간 뒤 작게 뭉쳐서 달궈진 팬에 올려 구워내면 단백질 전이 완성된다. 맨 처음에는 그냥 밖에서 맛있는 거 먹는 게 편한데 도시락 싸갖고 다니니까 또 그대로 또 맛이 있더라고요. 외출을 할 때에도 항상 식단대로 직접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니면서 식사를 할 정도로 식단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는 임미순 도전자. 얼마나 세월이 갈지는 모르겠지만 그 갈 때까지는 좀 건강하게 가고 싶다는 마음에 또 하고 싶은 것도 많아요. 내 남편하고 여행도 한번 가고. 우리 딸 만약에 결혼하면, 우리 아들 결혼하면 애들도 내가 한번 안아줄 수 있는 그런 건강함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이민선 씨 역시 생활에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는데 가족들도 깨지 않은 이른 아침 집을 나서는 이민선 도전자. 유산소 운동도 많이 해야 되고 근력 운동도 많이 해야 되고 그러셔가지고 지금 힘든데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직장 생활을 하느라 시간 내어 운동을 하는 게 쉽지는 않지만 틈틈이 시간이 나는 대로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몸 상태가 근육량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회원님이 운동 수행하는 능력이 많이 좀 떨어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벼운 횟수를 위주로 하면서 조금씩 늘려가는 방식으로 해서 지금 이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당뇨 환자들은 근육이 많으면 혈당이 상승하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근력 운동이 좋다는데 허벅지를 11자로 펴서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스쿼트 운동을 10번씩 3회 정도 해주면 효과적이라고 한다. 운동뿐 아니라 커피, 생두차 역시 꾸준히 챙겨 먹는다는 이민선 씨. 그냥 일반 식단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야채나 뭐 샐러드, 그러니까 단백질 위주잖아요. 근데 단백질만 먹었다고 해서 혈당이 내려가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단지 살이 빠졌다고 해서 혈당이 내려가는 것도 아닐 거고, 제가 볼 때는 그 생두도 영향을 좀 많이 미친 것 같아요. 운동과 식이 조절을 철저히 하는 이민선 씨. 과연 최종 결과에선 어떤 결과를 받을 수 있을까? 다이어트에 박차를 가고 있다는 지방간팀의 최효진 씨. 무탈하게 다이어트 도전을 진행하고 있는 듯했지만 치킨 가게를 운영하기에 남모를 유혹이 많았다고 하는데
아 진짜 그거 먹으면 그걸 왜 빨아? 안 빨았어. 아 나도 모르게 입이 가는 거야. 아차 싶어가지고 다시 내려놔요. 그 소스 묻을 때마다 좀 미치겠어요. 이제는 익숙해졌다는 최유진 씨의 건강 식단을 살펴봤다. 현미밥 반 공기, 단호박 한 조각, 계란인자 2개, 파프리카 1개. 야채? 아휴, 야채면 무조건 아니라고 했었는데 진짜 신기하게도 식단 바꾸고 나서 광고에서나 나왔던 그 믿을 수 없는 뭐 재료 본연의 맛, 채소 본연의 맛 그런 게 느껴지네요. 최종 점검 전 다이어트에 박차를 가고 있는 최유진 씨. 매일 아침 지방을 연소시키기 위해 공복 상태로 유산소 운동을 진행한다고 한다. 1시간 40분 이렇게 뭐 런닝이나 사이클 뭐 이런 운동하고요. 그 외에는 이제 가게 일하면서 배달하면서 이제 엘리베이터 안 타고 대신 계단으로 올라다닌다거나 이제 그 이제 가까운 거리 걸어갈 수 있는 거리는 좀 걸어서 간다거나 그렇게 하고 있어요. 실제로 최근 운동을 시작한 강선진 씨. 무릎 통증에 시달렸던 그녀가 매일 아침 30분 이상 걷기와 달리기 등의 유산소 운동을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지금은 좀 뛰어도 괜찮아요. 이제는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 이상은 계속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이제는 좀 하고 나면은 몸이 조금 더 가뿐해지는 느낌? 이렇게 살짝 줄었다고 이렇게 느껴지나? 이제는 좀 운동하는 즐거움도 느끼고 있어요. 당당한 나를 되찾기 위한 강선진. 최유진 씨의 3주간의 도전. 과연 그 결과는? 청균유설 다이어트 프로젝트. 드디어 대망의 최종 점검일. 당뇨, 지방간, 고혈압 팀으로 나뉘어 각 질환에 맞는 내 몸 맞춤 다이어트 방법으로 총 3주간의 다이어트 도전한 7명의 참가자들. 몸속 체지방 검사, 피 검사, 혈압 측정 등 과연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 최종 발표를 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인 3명의 전문가와 7명의 참가자들. 처음 만남보다 밝은 표정이 눈에 띄는데 여러분들 처음 들어오실 때 몸매를 먼저 본 게 아니고 일단 저는 얼굴들을 다 좀 뵀는데 일단 화색이 굉장히 좋으시고 처음 뵀을 때보다 그리고 얼굴에 윤택이 있으세요. 결과 너무 궁금하시죠? 네. 드디어 최종 결과 발표 시간. 결과가 바로 이 안에 있습니다. 민서님은 말씀드렸지만 이거 제가 지금까지 비만 경험 중에서 정말 단기간에 아주 놀라운 그런 결과들이고요. 안지현 원장의 다이어트 경험 중 가장 놀라운 결과를 기록했다는 이민선 씨. 과연 그 결과는? 처음에는 81kg셨거든요. 고도비만이었는데 지금은 75.4로 5.6kg가 빠졌는데 그냥 환자보다 당뇨는 제가 볼 때는 늘 2배의 기간이 걸리니까 단기간에 남들보다 정말 2배의 노력을 한 거예요. 체지방이 37.2에서 33.2로 4kg가 체지방으로. 그러니까 빠진 거에 거의 80%가 다 지방으로 빠졌어요. 3주 만에 체중이 5.6kg 감량, 허리둘레 9cm 감소. 무엇보다 궁금한 것이 그녀의 혈당 수치. 심각한 당뇨로 셋째를 유산해야 했던 이민선 씨. 그녀의 혈당 수치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 처음에 올 때 사실 당이 정상이 100 이하여야 되는데요. 294였어요. 그리고 본인이 인슐린 맞을 때도 200 이하로 못 내려갔었는데 오늘은 84입니다. 네. 네, 너무 건강을 되찾고 사실은 저는 체중 변화보다 그렇게 인슐린을 맞고도 200을 못 눈물 나. 84 두 자리는 인생의 처음이세요. 당뇨에 걱정이 많았던 이민선 씨. 당뇨 수치도 이제 정상 범위 내에 들어왔고 인슐린도 안 맞아도 되고. 저 오늘 아침에도 오면서 냉장고에 진짜 주사기가 이만큼 있는 거예요. 다이어트뿐만 아니라 우선 그러니까 당뇨가 붙여져. 그게 제일 다이어트뿐만 아니라 혈당 수치까지 잡은 이민선 참가자. 이번엔 또 다른 당뇨팀 참가자 임미순 씨. 과연 최종 결과는? 나이가 30대하고 또 50대하고 다르거든요. 처음 몸무게가 86.4kg였는데요.
단기간에 어머니 오늘 체중이 79.3으로 7.1kg가 빠지셨어요. 네. 58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3주 만에 체중 7.1kg 감량.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임미순 도전자 역시 혈당 수치가 정상인 놀라운 수치를 기록했다. 결과에 만족한 임미순 참가자. 다음 결과 발표는 정세현 원장이 담당한 지방간팀. 선진 씨 같은 경우에는 초음파상으로 지방간이 있으셨고 또 그 ASALT라는 간 수치가 좀 높으셨어요. 처음에 이제 세 자리 숫자 떼었다가 지금은 이제 두 자리 숫자로 떨어지시면서 간도 역시 지금 회복 중이시고 지방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지금 이제 보이지 않으세요. 3.3kg의 체중을 감량한 강선진 씨. 허리 둘레는 무려 15cm나 감소. 무엇보다 위험 수준이었던 간 수치가 현저히 떨어진 결과였다. 그다음에 이제 저희 최효진님 너무 애를 많이 쓰셨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사람이 달라졌어요? 제일 처음에 제일 이제 문제가 되셨던 게 중증도 이상의 지방간, 간세포가 거의 숨을 못 쉬는 제 기능을 못하는 이제 그런 상태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많이 회복하셔서 몸무게가요 91.4kg에서 오늘은 79.9kg이시니까 3주 만에 무려 11.5kg 감량에 성공한 최효진 씨. 허리둘레 14.5cm 감소. 참가자 중 가장 많은 체중 감량에 성공. 또한 중증도의 지방간이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확연히 좋아졌다고 한다. 네, 노력한 거 이상으로 얻은 것 같아서 기쁘고요. 감사드립니다. 너무 잘하셨어요. 마지막은 공방현 한약사의 고혈압팀 결과 발표. 주홍자 어머니 걱정 많으셨죠? 사람 빠질까 봐서. 주홍자 어머니 걱정 많으셨죠? 사람 빠질까 봐서. 어머님 같은 처음에 67.1kg였어요. 현재 62.4kg, 즉 4.7kg 빼셨어요. 반전의 결과를 보여준 주홍자 씨. 체중은 4.7kg 감량. 특히 허리 둘레는 13cm나 감소한 것. 놀라운 변화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이제 혈압이 108에 77, 52가 떨어지셨어요. 위험 수치에 달했던 혈압 역시 160에서 108로 크게 떨어지면서 정상 수치를 기록했다. 엄창윤님 같은 경우는 혈압을 한번 볼게요. 혈압은 맨 처음에 161이었어요. 오늘 재셨을 때는 129에 110, 즉 32가 떨어지셨어요. 엄창윤 씨 역시 161에서 129로 혈압 수치가 떨어졌는데 체중은 141.1kg에서 6.9kg을 감량. 손은옥 씨는 최종 검진 결과 체중 7.4kg 감량. 허리둘레 13.5cm 감소. 혈압 궁금하시잖아요. 맨 처음 178이 나왔어요. 정말 위험한 상태였는데 현재 138에 103, 40이 떨어졌어요. 고혈압에 대한 심각성을 모르고 지내왔던 손은옥 참가자. 178이었던 혈압 수치가 138로 약 40 가까이 떨어진 놀라운 수치를 기록. 앞으로도 이제 계속 이제 선생님이 알려준 방법대로 이렇게 실천을 해가면서 이제 제가 원하는 목표가 될 때까지 한번 끝까지 해볼 생각입니다. 이렇게 총 3주간 청균을썰 다이어트 프로젝트를 통해 체중도 감량하고 건강도 되찾은 7명의 참가자들. 이로써 공식적인 살과의 전쟁은 대장정에 막을 내렸지만 본격적인 다이어트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